네, 안녕하세요. 포도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는 오두막 코오롱 스포츠의 2022년 새로운 텐트죠. 오두막 SP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오두막 TP 텐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제가 이제 벨 텐트를 써본 경험담과 함께 이번에 나온 TP 텐트를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코오롱 스포츠 검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도 첫 번째로 뜨고 있는 이 오두막 TP로 들어가면요. 일단 기본 본품이 200만원이죠.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설치 영상은 조금 이따 보고요. 간단하게 볼게요. 이것도 면이 100%입니다. 면 100%고요. 참 이쁘게,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번 TP 텐트. 여러분들 TP 텐트를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코오롱 마크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코오롱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크가 너무 이쁘게 잘 인쇄돼 있고 이 전체적으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네, 한번 쭉 보시면요. 입구가 일단은 전체적으로 높고 넓게 빠져 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아마 1m 90 정도 되거든요. 사람의 평균 이제 성인 남성의 키가 뭐 170, 80 정도에 된다면 190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허리를 숙이지 않고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메시창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하부 윈도우 패널, 메시창도 가능하고 여기 하부에 메시창인데 그 하부에 윈도우 패널이 있어가지고 좀 깨끗하게 바깥을 볼 수 있는 디테일이 좀 살아있네요. 그리고 한겨울 추위, 이 화목난로, 우리 또 코오롱의 붓두막이라고 화목난로를 또 출시했었죠,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제. 붓두막을 말고도 여러가지 화목난로다 연통이 이제 쭉 길게 빼다 보니까 사실 연통 구멍이 없는 TP 텐트 같은 경우는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TP 텐트는 화목난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통 구멍이 많이 나져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입구 쪽에 나져 있는 거는 TP 텐트가 좀 많이 그렇고요. 벨 텐트 같은 경우는 옆에 쪽에 많이 다시 구멍이 살짝 나져 있는, 그래서 구멍이 좀 나져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개폐가 됩니다. 보통의 이제 소울 같은 TP 텐트도 여기가 개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줄을 가지고 쭉 개폐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조절이 밑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줄을 이용해서. 그래서 연통을 쭉 빼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지요. 실내는 이게 500이에요. 베로백과 크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m죠. 5m와 5m인데 입구는 조금 짧기 때문에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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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이 한 2.25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지름이 5m로 동그라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구성품은 이 오두막 이 TP 텐트와 이너 시트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전 참 이 부분 보고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이너가 지금 별매품이잖아요. 사실 뭐 벨 텐트나 TP 텐트는 이너는 별매품으로 되어 있어요. 다, 거의 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상 여부가 없는데, 아니 왜 이너 텐트는 별매품인데 본 구성품에는 이너 시트를 왜, 전 이게 약간 이게 이너 시트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너 시트니까 이 이너 텐트의 그걸 텐데, 이 왜 시트는 왜 주는 거죠? 이너 텐트는 별매인데 그냥 궁금합니다. 그리고 TPU 창, 풀 그라운드 매트, 그리고 풀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별매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별매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별매품을 꼭 사야 되고 뭐 사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안 사도 되는 것들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요, 오두막 TP에 이너 시트가 있지만 이너 텐트요,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게 넓게 빠지긴 했어요. 이렇게 넓게 빠지긴 해서 아마 이 공간이 좀 많이 나오겠지만 그만큼 한쪽을 다 잡아먹는 거거든요. 2.5, 2.5, 2.5. 여기 있는 반원 자체를 다 잡아먹습니다. 이너 텐트가.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으로만 그 생활을 한다? 상당히 좁아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벨 텐트나 TP를 사용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배로백 크기잖아요. 배로백인데 그 절반을 이 이너 텐트로 감싼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이용해서 생활을 한다? 안 됩니다, 이거. 불편해요, 상당히. 부부끼리 다니는 캠퍼라면, 또는 뭐 연인 캠퍼라면 상관없는데, 가족, 4인 가족이 이렇게 많은 구성품들을 가지고 이 이너 텐트를 해서 사용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공간이 되게 협소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너 텐트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TPU 창에 지금 여기에 있어요.
입구에 TPU 창이 뭐 지퍼로 된 형식도 아니고 여기에 걸쳐지는 형태예요. 오링에다가 떡볶이 단추를 걸어서 또 여기는 버클을 이용해서 딱 하는 거고 이 옆에 있는 좌우측은 찍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찍찍이를 떼서 출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데 출입을 할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TP 텐트는 보통 겨울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안에서 많이 겨울은 뭐 타프 아래에 있을 수가 없죠, 추워서. 그래서 안에서 사용을 하니까 안에 있을 때 이제 창문처럼 널찍하게 TPU를 창을 달아주는 건 정말 좋은데 이게 좀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데 뭐 출입구가 있진 않으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10만 원이라는 그 TPU 창의 금액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이제 별도로 천막사 같은 데서 이제 그 TPU 창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규격을 하면은 규격대로 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구멍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멍에 아일렛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버클만 잘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디테일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TPU는 꼭 필요한데 이 TPU 꼭 있어야 될까? 다른 걸로 이제 의뢰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참 아까워요. 좀만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10만 원이란 금액으로 사기에는 좀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작을 하기에는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사야겠죠 뭐. 그래서 TPU 창은 사고요. 풀 그라운드 매트 요겁니다. 풀 매트 반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뭐 베로백 뭐 카페트나 매트를 보면은 4개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왜냐면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4분의 1씩 쪼개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입식으로 생활하지 않는다. 여기를 이제 방수 바닥을 그라운드 시트 없이 그냥 사용하는 캠퍼들이라면 매트 굳이 필요 없겠죠. 근데 나는 자식 생활을 하는 캠퍼라면 매트 무조건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그라운드 매트 그리고 풀 그라운드 시트도 반드시 사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식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너 텐트 없이 그냥 TPU 창, 풀 그라운드 매트, 풀 그라운드 시트를 모두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이 공간에 여기 있는 공간에서 이 야전 침대만 뭐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야전 침대만 놓고 생활하시는 캠퍼들도 되게 많거든요. 바닥도 안 깔고 그라운드 시트 굳이 안 깔고요. 그냥 팥에서 위에 이렇게 야침 2개 깔고 여기 이렇게 넓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화목난로 하나 놓고 그래도 따뜻하거든요. 밑에서 한기가 살짝 올라올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 면 텐트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막아주고 화목난로의 또 특성상 또 이게 전체적으로 데워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야전 침대를 놓으니까 한기가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자충을 하나 깔면 좀 막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풀 그라운드 매트와 풀 그라운드 시트는 필요 없고 그리고 TPU 창은 뭐 하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너 텐트 필요 없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품 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너 시트가 이게 이너가 크니까 이렇게 쭉 길 거예요. 이너 텐트가. 그래서 이렇게 시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이 TP 텐트를 보면서 정말 괜찮다라고 한 장점 중에 하나는 이따가 영상을 보면은 말씀드리겠지만 이 벨 500 TP 텐트 치고 제작이 아니죠. 그 설치하는 게 정말 간편하게 편리하게 잘 만들었다. 거기에 솔직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그라운드 시트 자체도 이 부분을 높게 올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이게 떡볶이 단추가 좀 아쉽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뭐 S호크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 부분까지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사실 풀 매트도 너무 좋아요. 저는 좋습니다. 풀 매트의 그거는 아마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 오두막 SP 사시면은 풀 매트 이너 매트 있잖아요. 이너 매트의 그거랑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가 우와 대단하다. 진짜 코오롱 칭찬해라고 한 점이 어떤 거냐면 이 부분. 와. 여기 이제 그 우리 코오롱 슈퍼팰리스나 보면은 보통 텐트가 위에만 그 형태를 똑같이 지금 다뤘어요. 입구를 이 벨 텐트나 TP 텐트의 가장 단점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여튼 뭐 비가 많이 내리고 할 때 이 출입구에 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이 여기 이제 오고 가는 뭐 아이들이 어리면 더 그렇겠지만 엄청나게 나비염이나 이런 게 따라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출입구에 또 비를 맞으니까 바로 여기 물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닝을 이렇게 뺀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닝 위에 이렇게 날개 있잖아요. 이 날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날개로 인해서도 좌우측으로 내리는 비도 막아주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190이니까 되게 상당히 높아서 좋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요. 이게 다른
거실형 텐트나 돔 텐트와 도킹이 가능할 거라는 거죠. 도킹이 조금 더 유하다. 이게 보통 없어요. 웬만한 텐트들은. 그래서 베스티블 하나 깔죠. 베스티블이 없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이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하드기어 벨 텐트를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납작하게 돼 있어요. 납작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바로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베스티블을 쭉, 한스 캠핑 보면 베스티블을 쭉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것 같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차라리 별매품으로 베스티블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우리 그 SP에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 확장 프론트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 여기 딱 지퍼 처리해가지고 확장 프론트홀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베스티블 역할도 하고. 네, 그 부분이 참 아쉽다. 장점인데 또 그 부분이 또 아쉬운 단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의 이러한 한스 캠핑들의 텐트들을 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16각이에요. 16각이란 건 무슨 말씀이냐면 팩을 박아야 되는 게 16개 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16개 박고 또 32개 박고 기본이 32개인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지금 11개니까 11개 받고 또 11개 박으면 22개. 22개 정도만 일단 기본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여기 업라이트 폴대로 해서 박으면은 24개, 6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 박는 게 사실 벨텐트나 TP텐트 할 때 좀 힘든데 그나마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이점이 뭐냐면 여기 높이가 보시다시피 3m 50이에요. 벨텐트는 대부분 3m입니다. 물론 TP텐트는 더 높지만 벨텐트는 3m예요. 볼게요. 이렇게 3m로 되어 있어요. 한스 캠핑도 3m죠, 3m. 근데 오두막은 3m 50이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이사 가서 실제 집을 살아봐도 그렇잖아요. 천장이 높으면 조금 더 그 공기나 그런 거 질이 좀 틀려지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여기 저는 이게 너무 이쁘게 잘 빠지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여기 이 벽 부분이죠. 좌우측에 있는 벽들. 이 벽이 지금 43cm예요. 43cm가 뭐 어때서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자, 제가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에 이제 올해를 장박한다고 하면은 작년에 장박했을 때 제가 벨 텐트로 장박을 했습니다. 벨 500으로 장박을 했었습니다. 살짝 여기 넘겨드리면 이런 형태죠. 지금 이런 형태로 벨 500으로 장박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벨 500의 규격을 그대로 그려놓고 베스티블도 그려놓고 이 폴딩 박스나 뭐 햄퍼, 옷가방, 냉동고, 셀프, 뭐 그네 또는 책장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에어박스 똑같은 규격을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만들어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대단하죠 저. 했는데 여기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났지만 오점이 조금 있었어요. 이 배로백이 쭉 보면은 베스티블 연결하는 장면이고요. 한번 그냥 살짝 볼까요? 다 만들어 놓고 저 여기서 잠깐 멈추면 이 베스티블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발판을 제가 초대형 발판을 갖다 놨는데 너무 좋았죠. 이 발판이 없으면 여기에 뭐 파쇄석 다 들어갑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안에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이 안에를 잘 보면은 여기에 옷걸이를 놨고 그 밑에 뭐 이렇게 그 폴딩 박스를 넣고요. 에어박스 딱 제대로 놨고 했는데 3단 쉘프를 아직 안 놨네. 3단 쉘프를 놓을 때 제가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면 요 부분이 얘도 낮았어요. 요 부분이 저도 낮아가지고 한 60cm도 안 됐을 겁니다. 한 50cm 위에 올라오는 게. 근데 지금 오두막도 43cm잖아요. 보통의 오드 쉘프들은 여기 보죠. 오드 쉘프는 3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3단 오드 쉘프의 높이는 46c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6cm라는 거죠. 벨텐트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쉘프를 많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장박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쉘프를 놔야 그 높이가 좋은 텐트의 높이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쉘프를 놓을 수 있는 이러한 뭐 기본적인 3단 쉘프도 66cm잖아요. 얘보다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얘는 46cm고요. 4단은 68cm고요. 최소한 50, 60은 돼야 될 텐데 43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앞쪽으로 빼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죽어요, 각이. 그러면 여기에 놓을 것도 없이 앞쪽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감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드기어나 한스 캠핑에서는 이 점을 이제 여러 번 만들다 보니까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80cm,
80cm 정도고 하드기어도 80일 겁니다. 80. 그래서 이렇게 폴대를 놔서 이 죽는 각을 최대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80cm만 되더라도 이 끝으로 다 3단 쉘프나 이런 장비들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오두막 같은 경우는 40cm라서 43cm라서 이 앞으로 당겨야 돼서 죽는 각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쁘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보완해서 또 나오겠죠. 이제 설치 영상을 보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이거 오두막 이 작은 지금 가이드 틀 있잖아요. 이 가이드 틀이 없으면 되게 불편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설치를 할 때 저희 작년 장바 난리도 아니었죠. 이게 처음에 일단 깔아놔야 돼요. 바닥 방수포를 저는 이제 장박이니까 재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다 텐트를 얹으면서 그 위에 이제 텐트를 펼치고 위치를 잡아야 돼. 근데 이거 윗도 앞쪽 입구도 잡고 또 박아야 됩니다. 또 웬만큼은 또 이쪽으로 박아놔야 돼서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가이드 틀이 있어서 미리 박을 수 있어요. 너무 편하게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길이도 실 길이도 있어가지고 스트링 길이가 있어서 그대로만 박으시면 돼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서 박고 풀르고 얘를 꺼서 그냥 끼우면 됩니다.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여기 박거든요. 이 앞에 박아요. 벨텐트 같은 경우 이 앞에 바로 박습니다. 근데 얘를 당겨서 박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중앙포를 세워주면 됩니다. 사실 설치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 벨텐트도 쉽거든요. 박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약간 윗부분을 봉제선의 방향대로 아까 박았던 방향대로 쭉 잡아주면 됩니다. 각이 살죠. 이렇게 잡아줘야 밑으로 이제 비나 눈이 왔었을 때 여기에 맺히지가 않게 되는 거고요. 스트링 당겨줘서 타이트하게 딱 만들어 주시면 지금 봐도 너무 이쁘죠. 그리고 업라이트 폴을 지주포를 해서 쭉 잡아주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스터커트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너무 지금 좋은 점 같아요. 그리고 이 풀그라운드 시트가 너무 예술입니다. 여기에 제일 아쉬운 건 왜 이걸 또 떡볶이 단추로 하셨다는 거죠. 너무 아쉬워. 이거 제가 사면은 이거 다 S호크로 바꿀 겁니다. S호크 바꾸는 영상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 우측 상단에다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기 있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도 다 걸어놨습니다. 출입구 방향의 색상이 다른 것도 센스죠. 다 달면은 위로 올라오고 풀그라운드 시트는 반달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찍찍일 겁니다. 중간에가. 그 인어는 웨빙 4개를 연결한 다음에 최대한 손쉽게 만드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죽는 각이 너무 죽는 공간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 거의 끝에까지 가잖아요. 옆에도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넓으니까. 그쵸? 넓어서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얘도 지금 현재 떡볶이 단추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S호크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걸치는 거라서 바꾸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기는 찍찍이, 이 좌우측은 찍찍이, 얘는 이게 너무 좋죠. 감성 예술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높고 여기 가장자리에 있는 이 부분이 조금만 더 한 20cm만 더 높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베스티블이 확장 베스티블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확장 프론트홀이거나 베스티블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큽니다. 너무 이쁜데 너무 그 부분이 이제 그래도 이렇게 메이커로서 이러한 오두막 TP 형태의 텐트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금액이 조금 비싸죠. 또 하나의 단점은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본품 자체가 200이라는 거 정말 비싼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한스캠핑의 옛날 모델이지만 이 부분을 내가 산다고 한다면 아이보리 플라이, 근데 플라이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두막에 플라이가
없으면은 여기 다 묻어날 텐데요. 새똥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그것도 감성일까요? 베스티블 플라이, 그라운드 시트, 베스티블 플라이도 있고 본체 플라이도 있어야 되겠죠? 에어 매트는 지금 필요 없고 전용 폴대는 여기 옆에 폴대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메인 폴. 얘는 지금 포롱은 몇 파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 38파이, 40파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두거리 말고. 그 다음에 베스티블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를 다 하면 해도 200, 100, 192,900원. 근데 코어롱은 본품만 200. 하드기어도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벨텐트 중에 좀 튼튼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있는 게 이 두 가지거든요. 벨 500, 그리고 플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벨 300에 대한 거니까 얘는지. 벨 500, 플라이, 베스티블 플라이, 그 다음에 사이드 폴대, 카페트 뭐 해보죠. 품절이네. 28만원 정도, 29만원 정도만 합치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165만원. 그리고 20 얼마 합하면 얘도 한 200 조금 안 되죠. 한스 캠핑도 200 조금 넘고. 오두막 가격이 좀 비쌉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참 이쁘게 잘 만든 거는 사실이고 정말 갖고 싶은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텐트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제가 지금 오늘 드렸던 말씀 잘 들으셨다면 어떻게 또 구매를 해야 될지 본인의 캠핑 스타일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 코오롱 하면은 대표적인 카페죠. 자연과일을 사랑하는 코사모. 코오롱을 사랑하는 모임으로 보이겠지만 코리아를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모임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오두막 면텐트에 대한 내용이 쭈루루루 많죠. 그래서 제가 올린 오두막 SP 구매 시 영상도 있고요.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여기에 또 큰 장점은 이 카페의 장점은 정말 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입을 했다. 가입을 하면은 누구보다도 인사를 정말 많이 어떠한 댓글보다도 가입 인사 댓글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되게 많이 해줍니다. 다른 것들보다. 그리고 소소하게 사람의 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카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코오롱 텐트에 관심이 있고 구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코사모를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오늘은 오두막 TP텐트인 오두막 TP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았나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캠핑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남자 포도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